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현대차 소식을 준비했었는데 속보가 나와서 완전히 다 갈아엎었어요.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한 명이 사망, 49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쿼터 파운드 버거 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등 10개 주에서 환자가 속출했대요. 이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 맥도날드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보니까 5%대 하락으로 낙폭이 축소되긴 했는데 이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별개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반농담으로 드리는 음모론이라는 점을 미리 밝히는데요.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거 유세를 펼친 적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 후보 카밀라 해리스가 나는 어릴 적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면서 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 맞대응 전략으로 했던 활동인데요. 해리스는 트럼프가 우리 같은 서민들의 고충에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거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트럼프는 금수저, 부동산 재벌집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벌집 도련님 트럼프가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도 튀기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도 받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런 식중독 소식이 터지면서 맥도날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맥도날드와 도널드 트럼프 그 사이에 뭔가 연계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본 거죠. 실제로 이 맥도날드 식중독의 첫 번째 환자는 9월에 이상 현상이 보고되었다는데 정작 사건은 10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커졌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아시아 경제에서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치, KFC, 파이브가이즈 이 6개 브랜드의 버거를 보름 동안 썩혀보는 실험을 했는데 맥도날드가 제일 멀쩡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망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 참 공교롭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네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사실 오늘 진짜 드리려 했던 말씀은 바로 맥도날드의 5% 주가 급락,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맥도날드 주가가 이런 일로 빠진다? 저는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지켜지는 경우에만 그럴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경영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일 텐데요. 저는 맥도날드의 이 기사를 보자마자 떠올랐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딘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치폴레라는 회사인데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멕시칸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데 양도 많고 팁은 없고 다른 패스트푸드에 비해서는 건강에도 덜 해롭다는 인식 때문에 요새 미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도 2015년, 2017년 그 사이에 식중독이나 노로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처음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가 2018년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CEO가 부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미국 요식업계에서는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레전더리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회사를 살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2007년 피자헛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에 임명이 됐었는데 이때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빠지는 시기였거든요. 이때 브라이언 니콜은 온라인 판매에 집중했고 이 프랜차이즈 최초로 주문 앱을 출시했어요. 원래는 피자를 전화나 픽업으로 주문했어야 되는데 이걸 온라인 앱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1년 만에 전체 주문 중에 50% 가까이 온라인이 차지하게 됐고요. 이 사람이 다음으로 간 곳은 바로 타코벨인데요. 2011년에 타코벨로 이직한 브라이언 니콜은 여기에서도 최고 마케팅 책임자 겸 혁신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는데 타코벨은 이때 집단 소송에 걸려 있었거든요. 이 양념 소고기라는 재료로 파는 메뉴에서 소고기보다 향신료를 더 많이 써서 이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거에 반박하려고 타코벨이 쓴 홍보 비용이 진짜 몇십억 원 가까이 된다는데 브라이언 니콜은 여기에서 혁신 책임자답게 다른 전략을 취했죠. 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데요. 이 도리토스 로코스 타코스라는 제품을 출시했어요. 이 도리토스 아시죠?
나초 칩으로 감싼 타코인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전 국민이 열광하는 제품을 출시해서 10주 만에 1억 개를 팔고요. 타코벨의 매출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5년에는 타코벨의 CEO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브라이언 니콜이 잘했던 온라인 배달이랑 모바일 앱도 강화하고 또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주문을 쉽게 하도록 했대요. 10년 전에 키오스크라니까 정말 혁신적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브라이언 니콜은 2018년에 치폴레 CEO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 이직만으로 타코벨을 소유한 연브랜드 주가는 빠지고 치폴레 주가는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치폴레는 그때 위생 문제 때문에 싸구려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때도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려고 할인 쿠폰을 뿌리는 헛짓거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본 브라이언 니콜은 이거 아니다 하면서 치폴레를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브랜드로 탈바꿈을 시켜요. 자체 위생검사를 해서 100개 가까이 되는 매장 문을 닫고 유통기한이랑 청결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매뉴얼도 만들고요.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거, 온라인 주문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매장 주문을 처리하는 그 섹션을 주방 주문이랑 온라인 앱 주문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대폭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결국 죽어가던 치폴레마저도 브라이언 니콜이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고 주가는 그의 임기 동안 대략 8배 상승했대요. 그리고 올해죠. 2024년에 브라이언 니콜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커피 왕국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도 요즘 고객들의 발빠른 주문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전에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그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경험,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전설 하워드 슐츠 의장이 브라이언 니콜을 삼고초려해서 설득했다는데 여기에서도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사이렌 오더 같은 스타벅스 모바일 주문에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운영 능력. 두 번째, 고객들이 사랑했던 스타벅스만의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는 것. 그래서 이번에도 브라이언 니콜은 이 스타벅스가 프리미엄 커피 판매에 집중해야 된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과연 이번에도 그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것마저 성공시키면 정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요식업계 명예 전당에 오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그래서 맥도날드 버거 사태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치폴레와 브라이언 니콜이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은 맥도날드에게서 치폴레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날랑말랑 하는 거죠. 이번 주가 하락으로 맥도날드 주가가 3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배당 수익률은 연간 2.2% 정도 되는데요. 물론 배당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해프닝으로 잊혀질 법한 뉴스로 급락할 때마다 모아가기 좋은 주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번 맥도날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트렌디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